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크게 상처받는 날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되살아나서 마음의 서운함을 넘어 분노와 증오로 계속 맴돌게 되죠.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은 결국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오두막 스토미입니다.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죠. 그 힘든 원인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정의 상처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큰 데미지를 주죠.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총 4단계에 걸쳐서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통입니다. 마치 물리적으로 심장 부위를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프죠. 이런 고통은 바로 증오와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복수를 해야 하나, 참아야 하나 생각하게 되죠. 참으면 나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반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다 보니 나의 생각 전체 방향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참으면 발생하는 큰 단점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고 감정의 이끌림에 따라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는 마음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응징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수가 돌아올 확률이 높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서로 응수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의 사고를 매사 투쟁의 관점으로 몰아넣으니 언제나 긴장감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마음 에너지는 무한정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매듭 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의 분노가 남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에 박힌 가시와 상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빼내고 치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중요성을 낮추는 일이죠. 이는 적당한 관계 전환의 시기가 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다음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나를 먼저 돌아봄. 모든 일은 상호작용에 의해 벌어집니다. 분명 나는 잘못이 단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선은 지금의 감정적 흥분 상태를 좀 가라앉혀야 합니다. 잠시 관심사를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든 다른 일에 몰입을 하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음악을 듣든 반사적인 반응이 나오기 전 잠시 여유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침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감정 상태를 가라앉히고 난 후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스스로 실수했거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것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이 흥분된 마음이 과연 합당한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상태로 바라보게 되면 대체로 조금 민망할 때도 많습니다. 내 삶에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을 때가 많더군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분노를 느꼈던 포인트. 때론 내가 바라거나 나에게도 존재하는 태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도 편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편하게 있다면 그것이 보기 싫은 것일 때도 많죠. 2단계는 상대방 입장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을까입니다. 대체로 그것은 시기심이나 질투에 의해 시작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론 상대방이 원하는 기대치에 내가 맞춰주지 못한 서운함일 때도 많죠. 보통은 이러한 감정을 속으로 참다가 표출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아직 하지 말고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비교하면서 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부족함이 있음을 말이죠. 그것을 마음에 잘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당연히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겠으나 한번 이런 노력을 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화의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는 관계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관계에서 어떠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결정해야겠죠. 나의 잘못이 크다면 미안함으로 사과를 해도 되고,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면 너그럽게 눈 감고 유지해도 그만입니다. 다만 도저히 이 관계의 성격상 받아들이기 힘들면 마음에서 고요히 거리를 두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감정적 이끌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상 맺어진 관계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라면 오히려 결정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이 감정의 상처보다 크다면 결국 감수하고 좋은 척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내 눈빛은 차갑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에 품은 것은 다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4단계 감정의 문제임을 인정할 것.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의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빨리 화해하자고 상대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의 통증에 온통 몰입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인간 관계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잠시 시간을 두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면 놓아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요. 참 복잡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태도를 취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감당키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죠.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수수께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를 통해 내가 더 크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음, 이러한 생각의 전환 자체만으로도 나의 시선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배려하고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잘 풀어서 흘려내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찬란한 빛입니다.